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전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저희 SI를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모셨고요. 오늘 실제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 SI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녹화예요, 그죠? 아, 그렇죠. 힘들었어요. 방송장 위에 여러 이슈가 있어서 하여튼 이제는 정말로 이제 원테이크로 가겠습니다. 텐션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닉네임은 톰 사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제 영어 이름이 톰입니다. 오케이. 네. 톰 사장님. 네. 자, 일단 처음에 현재 톰 사장님의 회사의 규모랑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의 경력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영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2000년도에 첫 IT SI 회사에 취직을 해서 3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회사를 차려서 지금까지 약 한 23년간 IT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3년이면 네네. 어떻게 보면 대리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그때 3년 해보니까 내가 이 시장에서 이걸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은 없었으나 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개발은 적성에 맞았었어요? 개발 쪽에는 능력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도 사장님하고는 별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금 현재 규모와 매출은 어느 정도 되죠? 저희 회사의 임직원은 약 한 100명 정도가 임직원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한 120억 정도 진행을 어마어마하네요. 했습니다. 그럼 저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지금 120억 중에 네. 사장님은 보통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남는지? 영업이익이 보통 20% 정도 20%. 남는다고 네. 이건 네.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20% 정도. 20% 정도. 통상적으로 SI 회사들이 네. 20%의 수익률을 찾아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로스나 뭐 이런 다양한 좀 환경이 있는데 네. 평균 저희가 보는 수익률은 20%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제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으로서 SI 회사에는 제가 이제 여러 SI를 사실 많은 회사를 봤지만 각각 SI 회사마다 좀 다 달라요. 근데 지금 하여튼 사장님이 계신 톰 사장님이 계신 회사에서 사장님의 역할은 뭔지, 그리고 톰 사장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질문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 하나씩 오케이. 릴렉스 좀 하자고요. 급해가지고. 네. 일단 저의 역할은 일단 회사의 전체적인 캐시플로우 관련돼서 결정 내리고 회사에 대한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야근 식대를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혹은 야근 식대도 지급하시나 보네요. 그럼요. 야근 식대 당연히 일을 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보통 프로젝트가 끝나면 휴가를 이제 한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했으면 3일을 주고요. 6개월 이상을 했으면 4일을 주고 1년을 했으면 일주일을 주는 형태의 어떤 그 정책들이 있거든요. 급여 다 주면서. 그렇죠. 그럼 급여 안 받고 쉬는 사람이. 오케이. 물어봤어요. 네. 악덕 사장님인 줄 알고. 당연히 쉴 때는 당연히 주고요. 네. 보통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사이에는 휴가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가 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경우는 재택근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인력 관리랑 이런 현금흐름 관리하시고 그다음 영업도 직접 하시고. 그렇죠. 고객사 영업도 제가 직접 하고 있고, 물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경영지원부라고 해서 5명 정도가 현재 영업, 경영지원, 회계 이런 잡다한 본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장님처럼 저도 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돈이 많나요? 10% 없습니다. 아, 네. 일단 SI 회사를 차리려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왜냐면 아니 뭔가 직원을 충원을 했으면 그쵸. 그 직원의 인건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3년 일하시고 그건 어디서 하셨어요, 사장님? 아,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말이 안 되잖아. 사장님은 무일푼으로 했는데. 그쵸. 아, 말이 안 옛날이랑 되죠. 지금이랑 다르다? 아, 아니요. 지금도 유효할 것 같아요. 아. 이 그 노하우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아, 네네. 실은 뭐 직원을 충원을 하고 직원을 한 명을 충원하든 10명을 충원하든 그 사람의 1년 인건비는 가지고 통상적으로 해야지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겠죠. 근데 돈이 없어. 네, 없어요. 돈이 없는데 저는 돈이 없게 창업을 했거든요. 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일을 먼저 따온 다음에 그 다음 회사에 그 일에 대한 직원을 충원을 하는 거죠. 야, 근데 그건 좀 완전 외줄타기 아니에요? 아니죠. 뭐 외줄타기 그럴 수 있죠. 아니, 내가 프로젝트 땄는데 네. 들어갈 인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을 벌겋게 물론 찾아야지. SI마다 이런 마당이군요. 근데 이제 네. 우연찮게 잘 맞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먼저 찾고 사람을 충원을 했던 아주 2000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지금에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인력도 좀 가지고 있고 또 프로젝트도 따놓고 이렇게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럼 시작을 해야 되나요? 그쵸. 지금은 쉽지 않죠. 시장이 그러니까 어떤 고객사에서 어떤 사람을 요청을 하거나 네.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프로젝트 할 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세팅을 하면 되는데 직원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자기에게 일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기업들 볼 때 몇 명의 인력 갖고 이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럼요. 일단은 뭐 명쾌하게 대답은 안 됐지만 가능은 하지만 어렵다. 어려운 일이다. 오케이. 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장님 얘기는 그냥 제가 그냥 일단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한 거고 제 이야기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나요? 지금부터는 네. 우리 실제 구독자분들이나 여러 다양한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거를 기반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더 하고 아니, 그만하셔도 돼요. 그만하셔도 되고. 자, 제가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그 SI를 개발자를 보통 이제 뭐 학원을 나왔든 아니면 실제 컴퓨터 학원가를 나왔든 실제 개발자는 하고 싶은데 뭐 처음부터 당연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좋죠. 근데 보통 잘 안 되면 일단 SI라도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SI 시장에 들어가기 되게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SI 들어가면 난 아무 경력이나 실력이 없는데 프로젝트로 그냥 들어보내면 어떡하냐. 내 경력 뻥튀기해서. 실제 요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뻥튀기 자주 일어나죠. 자주 일어나고 이게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뻥튀기를 하는 수준이 틀려질 것 같아요. 회사 규모에 따라. 네, 좀 메이저 회사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빅3 우리나라의 빅3 삼성, LG, SK를 제외하고 중견 SI를 이제 뭐 동부 뭐 이런 대기업군에 있는 계열사가 좀 있는 그런 SI 회사 거기를 이제 중견 SI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상위 탑 클래스에 있는 중소기업이 있고 하위 언더그라운드라고 표현을 저는 합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시는 SI 회사가 있죠. 사장님 위치는 어디예요? 저의 위치는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중간 정도. 네네. 많지도 적지도 않고 딱 좋은. 딱 좋은. 네. 사장님 회사는. 네. 저희 회사는 일단 뻥튀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해요? 단지 경력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네. 저희는 통틀어서 주니어 개발자, 주니어, 시니어 개발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는. 주니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신입부터 4년까지를. 4년까지. 네, 네. 우리 회사로 말하면 대리 전까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력서를 제출을 하는 고객사도 있지만 네. 한 반 정도는 이력서까지도 제출을 하진 않고요. 그죠. 대부분 키맨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개발자들. 그렇죠. 시니어 개발자들 중에 핵심 키맨들 위주로만 이력서가 넘어가고 나머지 주니어 개발자 대리급 이하는 아예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시니어 개발자가 정말 좋은 고퀄의 개발자를 넣을 때 주니어 개발자가 몇 명 같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셀링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혼자 보내진 않기 때문에 네. 좀 팀워크를 이루어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단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이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는 게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구별하는 법을 일단 물어볼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하튼 사장님네 회사는 뻥튀기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니어라는 걸로 어떻게 포괄적으로 넣긴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수랑 같이 들어가고 네. 그 사수가 이 사람을 챙겨주는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보면 근데 개인의 역량이죠.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 인터뷰를 자주 보면 네. 여기는 사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그쵸.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사수는 없다. 사수는 없으나 선배는 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서 하는 선배는 있고 사수의 의미는 그 친구가 잘 클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는 특정의 사수인 건데 그 친구 저희는 이제 SI 회사다 보니까 프로젝트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틀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사수를 세팅을 하지는 않고 갈 때마다 선배들이 있고 그 선배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네,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근데 같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되게 중요하고 결국 근데 이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저연차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의지가 있냐에 따라서 저도 선배 입장에서 더 가르쳐주고 싶은 친구가 있고 챙겨주고 싶은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살아남아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저희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보면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선배들의 마음이겠죠. 네. 근데 뭔가 사이드 이 친구는 좀 가르쳐주기가 싫은 친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 프로젝트 들어가서 문서 작업만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시장에 튀겨 나가야겠네요. 또 사람마다 사람의 코드가 있잖아요. 잘 맞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선배랑은 잘 안 맞았지만 네. 다음 선배랑은 또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속 움직이는데 프로젝트 하나, 둘, 세 개를 띄웠는데 다 안 맞으면 본인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인의. 예. 그쵸. 그건 저는 맞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